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자본 일부라고 불리는 출자 거래에서 구분되는 세 개의 구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좀 여기서 좀 특징들을 조금만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이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논점이 있으니까 그 논점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논점은 뭐냐면, 자본금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의 액면금액 있죠. 항상 기준이 액면금액이라는 거, 자본금은. 그 다음에 발행 주식수 곱한 거. 발행 주식수를 곱해서 구한다는 점. 액면이라는 점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주는 있죠. 우선주 자본금은 강제 구분합니다. 강제 구분 표시. 강제 구분한다. 왜 강제 구분할까요? 우선주 자본금은요. 5개월권 때문에 그래요. 5개월권 주식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주가 있으면요.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5개월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용자한테 5개월권이 있는 주식과 없는 규모를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주만 있다면 그냥 다 5개월권이 있으니까 구분하지 않더라도 우선주가 있다면 그래서 5개월권이 있는 거랑 구분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논점, 액면과 우선주 자본금은요. 강제 구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본잉여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통합 표시가 가능해요. 보통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면 재무 항목 간에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거는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잉여금 항목 중에서 주발초는 반드시 구분해 줘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왜? 나중에 무상증자의 재원이 돼요. 이 금액은 재원이 되고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있죠. 주발초를 할게요. 주발초는 뭐예요? 구분합니다. 반드시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들은요. 기타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통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나머지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뭐죠? 기타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통합 가능하다. 통합 가능하다. 통합 표시 가능. 통합 표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본 조정인데요. 이 자본 조정은 말대로 여기에 구분된 이 자본은 조정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뭐 왜 조정하냐 하면요. 마이너스 자본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임시 계정도 있지만 우리가 주식 배당을 그죠? 발행하기 전까지 잠깐 옮겨 놓는 게 있거든요. 이쪽을 옮겨 놨다 나중에 발행할 때까지 피해는 없는 거거든요.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에서는 마이너스 자본이 있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자본이 있으면 상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의 특징이 여러분 알다시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나오면 주발초로 상계하고 감자차손이 나오면요. 감자차익과 상계하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나오면 처분이익과 상계하는 원리가 바로 자본의 특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겠다. 조정의 방법이 우선 상계하는 거죠. 그래도 잔액이 남으면요. 이익잉여금 있죠.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올라와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자본을 없애는 형태로 있죠. 지금 상계에서 자본을 충실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 주식은요. 별도 구분합니다. 별도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기 주식이라는 거지. 아니 주발초가 중요하니까 주발차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우리 상법상에 엄격하게 할인 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일반적으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나올 확률이 거진 없다는 거예요. 얘들은 잘 안 나타난다고요. 이게 그죠? 감자 안 해요, 잘. 이런 거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자사주가 중요한 거예요. 자사주의 매입,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에 있죠. 이거는 주주 자본 수익률이라 해서 주주의 자본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자사주의 매입 시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식의 평가랄지 이런 걸 통해서 자사주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이 뭐예요?
자사주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주식은 어길권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을 삼성전자가 대사고 있는 주식을 자사주라 하잖아요. 그 얘는 어길권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얘는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길권이 없는 거죠. 얘도 어길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뭡니까? 여기서 그냥 대장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 외에는 또 기타 자본 조정으로 뭡니까? 기타 자본 조정으로 뭡니까? 통합 표시도 가능하다. 이런 거. 통합 가능하다.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점, 구분 표시가 3개 있잖아요. 우선주 구분하고, 주발주 구분하고, 자기주 구분 되겠습니까? 그죠? 뭐가 구분되는지를 꼭 좀 알아가지고, 이론 문제 한두 개씩 들어와요. 이 개념이. 그래서 혹시 여기 우리 쭉 보다가 혹시 놓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사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좀 아쉬웠던 점이 1차 연도에 장부가액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각하고 난 후에 장부가치 있잖아요. 처음에 95616이었는데 96620이다. 그죠? 그 뒤에 2차 연도에 장부가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거까지는 좀 여러분이 별도로 응용을 하면 되는 건데, 장부가치는, 2차 연도의 장부가치는 얼마에 하면 그걸 할 줄 알아야 되죠. 그 정도까지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주식의 발행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치우고요. 이제 특히 이제 증자, 감자, 자기 주식 요 3개를 이제 논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이 그거니까. 자, 증자가 되겠습니다. 감자, 이렇게 되고. 증자의 반전이 감자, 이렇게 되겠죠. 2개. 자기 주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자와 감자는요, 제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주식의 액면 있죠. 여기 이제 통제해야 되겠고,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가 가장 중요해요. 통제를 뭘로 해야 되냐면은, 취득원가가 되겠습니다. 시가, 액면가액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 주식이 나오면 무조건 있죠. 산 가격을 통제해야 된다. 매도 가능 증권 나오면 뭐 나옵니까? 178번하고 취득가액 통제했죠. 그 똑같은 개념이라 자기 주식도 취득가액이 가장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증자가 뭘까요? 예,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말입니다.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감자는요, 자본금을 마이너스 한다 이거죠. 그럼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는 주식 발행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발행해야 됩니다. 주식을 발행해야 되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건요, 주식을 소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각하는 거죠. 그죠? 요 행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유상증자 아닙니까? 돈 주고 뭡니까? 주식 발행하는 거. 그러면 반대로 뭡니까? 감자도 유상감자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돈 주고 증자한다. 돈 주고 주식을 발행한다는 건데, 돈 안 주고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죠. 형식적 정자, 형식적 감자라고 하는데 앞에 뭐가 붙냐면요, 무상이 붙습니다. 무상. 얘도 무상. 얘도 무상.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무상 증자, 감자 이런 것도 있다. 그죠? 무상 증자, 무상 감자 이렇게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거는 주식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배당할 수 있고, 주식을 분할할 수도 있고, 주식을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5개의 모형을 이해해야 되겠고요. 5개가. 이 5개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다. 이 5개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5개는 자본금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본금에는, 그죠?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다. 아, 죄송합니다. 이래. 자본에 변화가 없다. 자본에 변화가 없다. 자본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본에 변화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세물급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은 주식 분할과 병합은요,
그 두 개는 자본의 변화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 자본금의 변화도 없어요. 자본금의 변화도 없다. 그 두 개는 이렇습니다. 그 두 가지 보입니까? 이거 지금 자본금에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두 개는 자본도 변화 없고 자본금의 변화도 없다는 점까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얘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주식의 발행부터 볼게요. 액면 발행. 여기 자본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액면 금액을 기준한다, 그죠? 발행 주식 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라면 우선주 자본금을 구분해 표시하고 여기 액면 금액 되겠습니까? 두 가지 논점 좀 알면 좋겠습니다. 할증 발행은 더 받는 거. 그래서 더 받는 금액을, 그죠? 주발초라고 하죠. 주식 발행 초과금. 덜 받는 금액은 할인 발행이라 하죠. 그럼 덜 받는 금액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맞나요? 주식을 할인 발행해요. 주식을 할인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자본이 감소한다. 자본이 증가한다. 이 말이 OX가 맞나요? 틀렸나요? 주식을 할인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합니까? 자본이 감소됩니까? 이게 맞아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맞아요? 그러면 자본이 감소합니까? 틀렸다고요, 이거? 이거 틀렸다고요? 틀렸습니까? 그게 헷갈리나요? 아, 그렇게 지문이 나온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을 주식 할인 발행 자금 해봤다 할게요. 할인 발행했죠? 4,000원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본 계정 한번 보세요. 요거 5,000원 올랐고 뭡니까? 이거 떨어졌잖아요. 그죠? 주식을 할인 발행했잖아요. 자본이 감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본이 얼마 증가한다고요? 4,000원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에 따라 자본은 증가한다면 맞는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요걸 하나를 싹 심어놓고 이상한 걸 두 개를 내면 헷갈려가지고 미치는 거죠. 뭔가 긴가 민가 한다, 그죠? 요거 일단 가장 오래된 있죠. 지문 되겠습니다. 할인 발행된다 해서 자본이 변하는 거나 자본이 감소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들어온 유입한 만큼은 자본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할인 발행을 우리 상법에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챙겨봅니다. 자, 신주 발행비 볼게요. 우리 전 시간에 사채 발행비 배웠죠? 사채 발행비란 사채 발행의 직접 비용, 주식 발행비는요, 주식 발행의 직접 비용. 어떻게 매개체를 할까요? 수수료 비용, 이렇게 안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수익과 비용이 되려면요, 해당 거래가 자산과 부채의 거래해야 돼요. 얘는 자본을 유입한 거래 아닙니까? 자본 거래는요, 비용이 될 수가, 수익과 비용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면, 주식의 발행가액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발행가액. 그렇죠. 주식 발행에 따라 현금 유입액에서 빼래요. 그리고 굳이 있죠. 계정의 성격을 붙인다라면, 자본 계정 중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성격이다. 되겠습니까?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5,000원짜리를, 그죠? 6,000원에 할증 발행하였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러면 결국은 6,000원이니까 1,000원이 주발초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2,000원이 나갔으니까 발행가액이 6,000원이죠. 2,000원이 발생했으면 2,000원을 빼보세요. 그럼 1단계 자본금 찍고 6,000원을 발행가액 빼면 4,000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 2단계. 그럼 결국은 이 거래에서 이제 액면보다 적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게 받은 돈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니까 주할처럼 세 번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요거 하나 또 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중도에 포기된 자본거래 비용은요, 단기 손익을 인식한다. 비용 처리한다, 이 말이야, 비용 처리. IR로 처리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IR 같은 거, 주식, 기업 설명을 통해서 자기의 주식을 홍보합니다. 우리는 좋은 회사니까 이번에 공부할 건데,
공모가액이 얼마예요? 라고 했죠. 좀 비싸게 싸주세요. 이렇게 막 돈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공모 비용 선물 같은 거 엄청 그죠? IR 같은 데 가보세요. 기업 설명 같은 데 가보면 막 선물 엄청 줘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여기 야탐역에 있죠. 그냥 기업 설명회 하는 줄 모르고 제가 볼 일에서 갔는데 갑자기 저보고 있죠. 양복 입고 오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지났는데 선물 받아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 예? 아니, 이거 설명회 오시지 않았냐니까. 보니까, 예, 이러니까 있잖아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보니까 열어보니까, 오래됐어요. 그 당시로는 3만원짜리 뭡니까? 우리 핸드폰, 휴대용 배터리 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3만원, 4만원 했거든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주니까, 그죠? 뭐. 그런 거 다 돈이라고요. 비용 처리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는, 그죠? 비용 처리 안 하고 전부 다 사채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가액이 나올 돈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뺀다고요. 그러면 자본거래로 봐서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태인 뭡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을 보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주식을 발행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돈은 나가고 발행이 안 되니까 발행가액이 있어야지 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포기된 거는 뭐죠? 어쩔 수 없이 뭡니까?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을 찾는다. 아시겠죠? 혹시 중도에 포기된 자본거래 비용은 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의 유입이 있어야지 거기서 빼든지 말까 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비용 처리한다.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설명하고 현물 출자에 따른 주식 발행 한번 볼게요. 우리 얘는 우리가 유형자산 할 때 배웠는데요.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현물 출자란 우리가 보통 현금 출자를 받아야 되는데 현물을 받고 주식을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우리 법은 그죠? 제공받은 원칙이 뭐죠?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죠?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를 경우에는 뭐예요? 그죠?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원칙은 뭐죠? 두 개 다 명확하다면 현물의 공정가치를 원칙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명확한데 주식을, 그죠? 그러니까 주식의 그 공정가치하고 현물의 공정가치가 두 개 다 명확하다면 주식의 공정가치를 있죠. 발행가율로 본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현물의 공정가치가 있죠. 원칙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는 어떤 사고냐면요. 자산과 부채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차적으로 자본이 측정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은 독립적으로 측정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주식의 두 개가 명확하다면 그죠? 자산부터 먼저 측정하고 자본은 부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주식의 공정가치를 원칙으로 하면 틀린 거고 두 개가 명확하다면 자산가액 있죠. 걔를 원칙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모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른다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등가 모형이니까 주식의 발행가치를 대용치로 쓸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 점 말씀을 드릴게요. 99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회계처리 한번 해봐라. 99회 나와요. 이거 3점짜리잖아요. 그죠? 자본 붕괴에 대한 얘기 되겠습니다. 자, 7월 6일 김신이라는 있죠. 주주로부터 공장 신축을 위한 건물과 토지를 현물 출자 받았다. 그러니까 현물 출자라는 건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현물 출자 현금 출자가 아니고 그 대상 목적물이 뭐예요? 그 현물일 딱 뿐이죠. 그죠? 그리고 그 즉시 토지에 있는 구건물을 철거했다. 토지와 관련된 구건물에 관련된 내용 같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현물의 공정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받은 있죠. 현물의 공정가치가 원칙이잖아요. 토지 건물의 공정가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얼마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단지 뭐예요? 주식의 구건물의 공정가치가 이건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얘가 나오면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얘를 모르잖아요. 그럼 뭐를 기준으로? 주식의 발행 금액을 가지고 시가를 가지고 얘를 공정가치를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건물의 현물의 공정가치를 모르는 상태고
주식의 발행가에 공정가치는 안 쓰죠. 이거 보세요. 7,000주 곱해보세요. 그럼 이거 4,200만 원 아닙니까? 시가가? 저 요거랑 7,000주하고 지금 시가가 6,000원이니까 4,200만 원이 시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4,200인데, 그죠? 현물의 공정가치는?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들어간 있죠. 뭐, 토지 정지비, 토지 원가에 가산될 취득부대비용이 300이 드니까 뭐예요? 결국은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500 되겠습니까? 얘를 찍어야 되는 거죠. 이걸 토지를 4,000을 찍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액면가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5,000원을 자본금이니까 항상 자본금은 액면이죠. 3,500을 두 번째 찍어요. 그리고 돈 나갔다면서요. 300은 보통 예금에 나갔다면서 돈 나간 거 찍으면 뭐예요? 3단계. 지금 나머지가 뭡니까? 700이 주식 발행 초과금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여기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취득원가 있잖아요. 부대비용 가산할 줄 아니? 현물 출자 중에 뭡니까? 두 개의 가치가 없을 때 있잖아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있죠. 주식 발행가. 되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문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양념을 더 치자면요. 이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0이 있대요.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0이 먼저 오고 뭡니까? 주발초가 얼마가 됩니까? 200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계가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4개가 나오잖아요. 세물급은 되게 좋아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렇게 엮으면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이제 드디어 기타 원인에 따른 주식 발행 있죠. 지금 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뭐 주식 배당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봤다고 가정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초학자라면 제가 이거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얘가 가장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이론 문제.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되게 잘 봅니다. 이론 문제. 그러니까 한번 보죠.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유상증자입니다. 그죠? 돈 받고 있죠? 주식 발행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타 원인에 따라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바로 무상증자, 주식 배당, 주식 분할, 병합.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저기 무상감자까지 해서 이렇게 또 별표해 놓으세요. 요 4개가 전부 다 뭡니까? 자본 총계는 변화가 없죠. 변화 없죠. 4개는 공통점이 자본 총계에 변화가 없죠. 자본금과 자본은 달라요. 자본 중에서 1반이 자본금이잖아요. 2반이 자본 잉여금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이 2개는 뭐죠? 이 2개는 자본금에도 변화가 없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식 분할과 병합은 여기까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런지 한번 회계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가 10,000원 있다 할까요? 요거 5,000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5,000원. 그럼 2개 합해서 15,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거 뭉개 가지고 뭡니까? 무상증자, 돈 안 받고 그냥 요거 뭉개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요 재원. 그럼 여기 대변에 있던 주발초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주발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본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무슨 올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여기 0원이 되고 뭐죠? 여기 얼마가 됩니까? 15,000원이 되겠죠? 그럼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본에 변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무상증자 회계 처리라고. 무상증자 회계 처리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상감자 해볼게요. 무상감자 해보겠습니다. 무상감자는, 여기가 10,000원 있어요. 여기가 지금 결손금이 뭡니까? 여기 마이너스 5,000원 있어요. 2월 결손금이 5,000원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은 지금 5,000원인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인 상태는 추가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형식적 감자를 해줘야 돼요. 내부 상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0으로 만들고 뭡니까? 2월 결손금을 어디 보내요? 요쪽을 보내요. 요쪽을 보내고 이 자본을 깎아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요거는 0이 되고 마이너스 0이 되고 요거는 얼마 깎이겠습니까? 5,000원이 될 거니까 뭡니까?
자본은 변화가 없죠.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무상감자 모형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상 들어가면 무조건 자본의 변화가 없구나. 이렇게 딱 머릿속에 익히면 됩니다. 무상 나오면 자본의 변화가 없다. 감자든 증자든 이렇게 딱 새기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보겠습니다. 주식 배당은